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아니나 술록일 뿐인 그리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되기 위해 전선에서 온 편지, 이 땅에서 업을 위해 분투하는 그대에게 라는 책을 쓴 유상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강남구 K사와의 면접, 그리고 그 면접에 기반한 당사의 결과 도출 과정에 대해 본인은 금일 2024년 12월 5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표하며 K사 측 책임자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본 영상의 링크는 K사 대표 B씨와 최초 면접 관련 통지 업무를 맡은 HR 팀원에게 각각 메일과 휴대전화를 통해 동시 발송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성명의 요지와 목적입니다. 결코 해당 면접 결과에 대한 K사의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인은 K사 본사 방문을 통해 당사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지원 포지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유감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본 성명은 오로지 당시 면접의 총 진행 시간을 비롯한 그 구성 내용 및 참석한 면접관의 태도 등 질적으로 매우 열악했던 상황의 총체성을 고려했을 때 의심되는 부분, 바로 당사가 지원자에 대한 추론 과정에 과연 명확한 기준과 논리적 연유를 합리적으로 적용했는가, 이 점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강남구 소재 K사 본사를 지원자로서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면접 예정 시각은 18시였고 본인은 정확히 17시 54분 해당 층 도착 후 면접 일정 진행 담당자인 HR 팀원에게 전화했으며 곧바로 그의 안내를 받아 17시 55분 미팅룸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18시가 넘을 몇 분가량 지나자 노트북을 든 여성 임원 면접관 한 명이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녕하세요 다음 일찍 오셨네요 라고 덧붙이며 자신이 늦은 게 아니라 도리어 지원자가 일찍 와 있었다는 듯 상황을 규정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선 조금도 신경 쓸 겨를 없이 면접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던 본인은 긁어부스럼 같은 그 말에 어폐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어 임원은 지원자 본인의 이름이 뭔지 묻고 그제야 이력서 파일을 찾아 열므로써 그 직전까지 단 한 번도 해당 파일을 살펴본 적이 없고 자신이 맞을 지원자가 누구인지조차 인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냈습니다. 이 시점까지의 상황으로 미뤄보면 HR 팀원 등의 일선 직원이 1차적으로 서류 검토 후 인원을 선별하고 임원과 일정을 조율한 다음 해당 임원이 면접관으로 참석하는 게 이 K사의 면접 프로세스이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으며 비효과적이란 점이 확인됩니다. 프로세스가 두 단계로 분할된 만큼 응당 전후 두 명의 역할이 각 단계에서 모두 필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인원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 임원은 대단히 형식적인 어조로 지원자 본인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했고 소개하는 동안 노트북을 보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하는 등 소개의 내용 자체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면접 내내 인상을 찌푸리거나 피곤하고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지음으로써 지원자가 괜히 어색하고 민망해지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은 지원과 면접에 의욕적이었던 마음을 전부 상실했고 열의로 가득 찼던 그 전까지의 긴 준비 시간과 노력이 허탈과 자괴감으로 뒤바뀌어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당 임원의 태도는 이름, 소개, 현재 직무, 지원 동기, 장단점, 사내 소통 방식, 지원 포지션 관련 인사이트 확인, 당사에 관한 질문이라는 당시 면접의 전체 구간 내내 지속됐습니다. 그중 특히 지원 동기 구간 내 지원자 본인의 답변 중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그의 반응은 비단 그렇게 지속됐던 태도와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 미팅룸에 들어올 당시 아무 지적도 받지 않았던 자신의 지각에 대한 재발절인 회피 또는 책임전가식 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부분 정황을 본 성명 요지와 목적의 근거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임원은 지원 동기 및 공고 게시글 내용 중 본인에게 부합하는 점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의 지원자 본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지원한 채용 사이트 그리고 K사 공식 사이트 양쪽 모두에 게시된 본 채용권 관련 동일 공고를 전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비록 그 둘에는 포지션명 표기가 서로 어긋나 있던 점, 또한 게시글 내용 중에는 전혀 다른 타 포지션 채용 공고의 일부가 그대로 붙여넣기 되어 있던 점 등의 오류가 있었지만 양쪽의 내용을 잘 추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인재상과 사내 조직 문화, 또 그간 제가 해온 일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고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원은 어디에 오류가 있었죠? 하며 노트북으로 해당 부분을 찾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래서 혹시 C레벨 포지션 채용으로 착각하신 건 아니죠? 라고 말하며 도리어 지원자 본인에게 혼돈의 귀책 사유가 있지는 않은지 되물었을 뿐 오류의 내용을 바로잡는다든지 혼선이 있었네요 또는 혼란을 드려 미안합니다 등과 같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의미, 뉘앙스의 그 어떠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도 직간접적 측면 모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원자 본인을 또 한 번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는 그가 해당 오류의 존재를 전혀 인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며 또 하나는 본인의 이력서를 사전에 읽어본 적 없듯 해당 채용 게시글 또한 사전에 단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면접관으로서의 무게감은커녕 오히려 그는 이 만남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만남 주제의 주체답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태도와 맞물려 진행된 직무 관련 질의의 비전문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선 해당 채용 포지션의 주요 직무 관련 질의의 과학적, 기술적 접근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임원의 질문은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했느냐와 해당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정도로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했고 그 총량 또한 극소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경험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은 비상식적이고 예민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지원자 본인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지금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관련 경험을 하나씩 열거하려던 순간 그는 기존보다 약간 더 찡그린 얼굴로 그러니까 어디 있으신데요 라고 하며 마치 따지듯 성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앞서 보여온 피로한 표정과 형식적인 어투와는 사뭇 달랐고 그보다는 미세하게 신경질적이라 할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지원자 본인이 괜한 걸 회피하려거나 또는 대답을 숨기기라도 한 듯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하는 건 면접에서 용인되는 압박이 아니라 그저 무례일 뿐입니다. 또한 면접을 올바르게 리드한다라는 책무 아래의 보편적인 면접관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 탓에 지원자 본인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 가장 주된 목적은 자사 사업의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즉 네트워크 인사이트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 느끼게 됐고 그러한 저희로 면접이라는 외관 아래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았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임원은 해당 답변에서 파생된 또 다른 격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가던 중 맥락상 이해가 분명한 특정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해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원자 본인이 답변으로 언급한 특정 인물들의 주 활동 분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물론이고 K사의 서비스 테마가 분명한 데다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력직 지원자 본인과 K사 소속 임원 두 사람이 바로 그 당사의 채용 및 면접에 참석 중인 만큼 갑자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총체성은 해당 임원이 해당 채용 직무 부서와는 무관한 소속이거나 또는 애당초 보유한 실질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의심케 하는 데다 그러한 그가 면접관으로 참석할 경우 실무적 부분에 관한 질문의 깊이에는 자연히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결국 해당 면접이 왜 고작 20분 만에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요식행위 같았는지, 더불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이었는지를 방증합니다. 이러한 논거는 해당 면접의 끝부분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종료 시점 상황에 관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임원은 순전히 면접 프로토콜에 따라 읊기라도 하듯 무언가 질문이 있느냐라며 슬슬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에 지원자 본인은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며 이렇게나 준비한 내용이 있지만 이런 분위기에선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이는 일찍이 지원 과정 중 K사와 그 대표와 관련해 분석한 후 당사에 관한 질문 구간에 맞추어 정리해 두었음에도 해당 면접이 K사 공식 사이트에 당사가 스스로 표명해둔 면접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던 데다 그 과정 역시 불쾌감으로 가득했고 무엇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당사자로서 면접 결과를 지극히 수월하게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 교류라는 행위의 특성상 무릇 상대방의 의사는 어떻게든 조금씩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행위가 아주 정밀하거나 수행 인원이 의중을 보존하는 데 능할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협상가 등의 프로페션과 그에 맞는 격식이 따로 존재합니다만 당일 참석한 임원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드리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본인의 앞서 모호한 대답에 임원은 일말의 아쉬움도 없다는 듯 흔쾌히 알겠다라고 응할 뿐 괜찮으니 말해보시라와 같은 면접관으로서의 일반적인 대응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럼 HR과 얘기해서 다시 안내해 주겠다 라고 하며 끝맺으려 했는데 이것은 면접 내내 일관됐던 형식적이라는 코드와는 또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자가 보기엔 엉성하게 짝이 없는 과정에 기반하여 제 혼자 이미 속으론 탈락이라 결정 내린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뻔하디 뻔한 종료 방식은 실로 우롱에 가까워 업신여긴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지원자 본인이 면접이 원래 2, 3차까지 있느냐라며 의도적으로 순진한 척 묻자 임원은 그걸 HR과 얘기할 것이라며 둘러댔고 그래도 좀 더 물어볼 게 많지 않느냐라며 역시 의도적으로 허탈한 듯 웃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을 때도 역시 일단 HR과 얘기를 나눠볼 거니까 라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위 설명을 마치고 성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은 비즈니스 미팅이 아닌 채용 면접에 하나더라도 정말 많은 회사를 만나봤고 그중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숱하게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맹세코 처음이며 이렇게까지 당했다라는 배신감이 큰 경우 역시 처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K사가 당사 공식 페이지와 채용 공고 등에 자신있고 거창하고 장황하게 기재한 자사와 그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들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사 대표 B씨는 자신의 창업과 자사 그리고 자사 서비스 관련 일지를 웹에 꾸준히 퍼블리싱 해왔습니다. 본인은 그 내용 전부를 아무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었고 또 그를 통해 많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B씨는 8, 9년 전 지원자 본인이 스타트업을 창업하던 당시 공부한 암묵지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스타트업이 아니라 벤처라는 표현이 훨씬 대중적이던 옛 시절의 창업가 선배들로부터
쓰이고 전해져 내려온 클래식한 가르침들이긴 하나 분명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내용들이 그의 개인 페이지, 당사 공식 페이지 등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B씨는 오래전 본인이 읽은 것과 같은 책들로 스타트업과 그 조직, 리더십 등을 공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컴플레인과 그 원인을 대표로서,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교정해야 하는지 또한 배웠을 겁니다. 그럴 자세를 갖추었고 또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어떤 건의 제안도 직접 받아보기 위해 여러 페이지의 개인 연락처와 대표 HR 연락처를 남겨둔 것 아닙니까? 외형의 증대는 곧 수용력의 불완전성을 뜻합니다. 근 몇 년간 IR과 PR로 사업체가 신장한 현재 대표님께서는 지금껏 전술한 본인의 체험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맞습니까? 다른 지원자 구직자들은 이전이나 이후에 당사에서 같은 경험한 적이 없고 하지 않을 거라 과연 확언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성명의 요지와 목적은 당사와 책임자의 재고도, 사과도, 변명도 아닙니다. 이 점 제대로 확인하여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부하건대 행여나 지엽적으로 논쟁하거나 말꼬리 잡기식으로 말장난하거나 유치한 제안이나 괜한 수가 통할 사람으로 본인을 오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 과정 중 분석글로도 썼듯 진솔해서 정직하고 정직해서 정석대로 해오신 분이니 서두에 밝힌 대로 과연 지원자에 대한 추론 과정에 명확한 기준과 연유가 논리적으로 적용되었는가에 대해서만 임의 분량으로 거짓 없고 명료하게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자는 자격과 권리가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발비, 교통비, 주차비, 제반 비용 등 10만 원 이상의 지출과 그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소비했으니 조금도 신빙성 없는 면접을 진행한 회사가 채용 사이트에 저장해두고 발송할 뿐인 성의 없는 오토 메시지 따위에 결코 그대로 수긍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답변 없이 무시하셔도 됩니다. 성명과 요구가 본인의 자유이듯 그것은 또 귀사의 자유입니다. 다만 꾸준히 텍스트를 퍼블리싱하고 자사 문화를 자랑스럽게 PR하고 프로세스가 굳이 구분되도록 조직화하고 개인 연락처를 공개해둔 이유가 단순히 IR에 유리하게끔 평소 어필하고 또 그런 행보가 데이터로서 쌓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스타트업 선배들의 마이크로 기법을 답습한 것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조직과 업을 위한 마음과 실질적 깊이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선 어쨌거나 명확히 판단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명을 마칩니다.